장군님, 베트남이 왜 무너졌습니까? 베트남은 정말 가장 최근에 적화가 된 그런 나라인데, 방금 말씀하신 키신저와 레둑토가 파리 평화협정을 1973년도에 했습니다. 이 파리 평화협정은 지금까지의 평화협정 중에서 가장 완벽한 협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협정이 일어나자마자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모든 전투기를 포함한 무기를 베트남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 군사력은 당시 세계 4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반도 넘기지 못하고 75년도 충계 공세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전투기, 탱커, 장갑차 이런 무기 체계를 갖춘 베트남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데, 그 당시에 월맹 정규군,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하는 베트콩은 군화도 없었고 소총도 없어서 앞에 병사가 가다가 죽으면은 그 군화를 벗겨 신고 그 소총을 가지고 싸우는 그 정도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느냐? 베트남이 마오난 뒤에 보니까, 여러분, 베트남의 육군 참모 차장이 간첩이었습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가 간첩이었습니다. 공군 조종사들 중에서 북폭을 하라고 명령을 받고 올라간 조종사가 베트남 대통령궁을 폭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베트남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이런 간첩들, 북위 17도선을 중심으로 월맹 사람들은 다 북쪽으로 올라가라, 월남 사람들은 다 내려오라 그랬는데 북쪽에서 지령을 했습니다. 그대로 있어. 이런 간첩들, 그다음에 그 간첩들에게 선동된 사람들, 성녀를 비롯한 성직자들, 모든 인원이 2천만 명 중에 9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몇 프로입니까? 불과 0.5%입니다. 5%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간첩들에 의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망한 것입니다. 자, 장군님, 이게 이제 더 크게 보면은 미국이 전쟁하라고 최신형 무기를 주고 소총을 주고 포를 주고 했더니 월남 군인들이 미국의 신무기를 인수를 받아서 하룻밤에 월맹한테 팔아먹어 버렸어. 팔아먹은 것도 많습니다. 팔아먹어.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할 때, 이 새끼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사실은 평화협정에는 쇼한 거지요. 뭐냐, 월남을 월맹한테 넘겨주려고. 그냥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거 다 쇼 아닙니까? 평화협정에서 지켜진 예가 있나요? 역사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결국은 다 알면서도 미국이 레둑토하고 키신저가 평화협정 왜 하느냐? 월남 이제 포기한다, 넘겨준다는 뜻인데, 왜? 싸우라고 무기를 줬더니 이 새끼들이 적들한테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그래도 그때는 태우 대통령은 간첩이 아니었었잖아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질을 했단 말이에요. 김대중이 간첩질을 하고. 그때 월남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디가 더 심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월남이 적화될 때 불과 0.5%의 세력 때문에 적화가 됐습니다. 싸워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김우성성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연합사에서 근무하면서 작게도 저희가 만든 게 그대로 지금 2015로 약간 바뀌었지만은 근본은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래식 무기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불과 1, 2주 안에 우리는 끝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절박하게 계속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200석 하자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은 월남이 단 0.5%의 그런 간첩과 세력들에 의해서 넘어갔는데, 여러분, 저는 연합사에서 작전 참모 차장할 때부터입니다. 그 돌아가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황 선생, 저 오신 분, 황장엽 선생. 제가 연합사에 초빙 강연도 수러 번 하고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에, 청와대에, 우리 공무원들에, 우리 종교계에 간첩이 얼마나 했습니까? 5만 그랬습니다. 5만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 김구영 선생님 말씀을 따르면 훨씬 많습니다. 15만. 보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종북입니다. 이런 고정간첩을 포함한 북의 지령을 받는 세력들입니다. 친북입니다. 무조건 김정은을 돕자는 사람들입니다. 친중, 반미 세력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의 절반? 거의 최소한 40%를 넘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십시오. 가장 강한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이 지금의 이재명을 만들었고 시장 지사를 해서 이제는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세력이 지금 다른 세력들 쫓아내고 자기들 공천해서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70석 가지고 이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또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한선영, 여러분, 저는 국가기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망합니다. 그냥 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오늘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참 주제넘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박원순 때에 2011년도에 오세훈이가 시장을 그만둘 때에 서울의 시민단체가 1200개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재임 기간 동안에 2300개가 됐습니다. 80%, 79점 몇 프로가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전체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시민단체가 9천여 개 있었는데 이것도 13,000여 개를 넘었습니다. 거의 50%가 넘었습니다. 그럼 이 단체들이 뭐 하느냐? 전부 우리 국민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 정복, 친복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향문회를 비롯한 오늘 여기에 모여있습니다. 우리 단체, 여러분, 우리는 수조라는 저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절박한, 이제 더 이상 가서는 나라가 망하겠다, 나전 연방제로 가겠다,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 확보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정권 교체되면 나라 망하겠다, 이런 절박감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장점이 뭡니까? 우리는 애국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호소드립니다. 우리 여기 오신 직능단체 여러분들,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내 자녀, 내 손주들이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누리냐, 북한으로 넘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불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10억, 20억을 쓰시면서 1년에 올해 500억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이제까지 해봤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선과 악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1,700만 성도님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가장 많이 핍박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가 북한에 넘어가면은 처형 1순위입니다. 긴박감을 가져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말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후손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도, 신앙적으로라도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